먼저 한은 총재 임명에 대해서 윤석열 그러니까 당선놈하고 우리 청와대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대놓고 대거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네. 근데 웃기는 거죠.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한 당선놈 입장에서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놓고 감나라 배나라 심지어 역겹다 이따위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행위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들이 우리 문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할지 아주 버리장머리가 없는 것들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니 서로 진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선이 있는데 아예 저쪽에서는 그런 예의라든지 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악랄하게 당선놈과 그 일당들을 저희가 찝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죠. 이를 두고 윤석열 측이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 와서 발표하겠다고 하길래 웃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건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저희는 그런 분 추천하고 동의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관계자라 해봤자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누가 알겠어요? 관계자면 이철희 수석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이 한은 총재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임을 통해 갖고 무려 8년 동안 한국의 금리 정책 전체를 좌지우지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박근혜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번 연임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물러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을 놓고, 여야가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4월 달에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의 사람을 심고 싶다는 거지. 진의 인사를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단순하게 당리당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름 협의를 거쳐서 사람들 명단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른바 이제 어느 정도 중립적인 후보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소개하기로는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국장까지 갔는데 이거는 뭐 아시아인이 갈 수 있는 최고 자리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 안에서 일단 이제 한은 총재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한은 총재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가지고 금리 정책 자체가 좌우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했던 이주열 한은 총재는 매파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인하 정책들을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를 막 올리면 매파입니다. 내리면 비둘기파라고 많이 불리죠. 근데 이분이 매파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를 더 많이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인상을 한 3번 정도 기조를 갖고 갔고 인하를 5번 정도 기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러니까 인상보다는 이제 인하 쪽에다 많이 관점을 뒀고, 그래서 세월호라든지 이번 방역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빠른 실체적인 행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된 한은 총재가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거냐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결국 이 한은 총재의 역할에 따라서 국내 은행이라든지 경제기재부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것만은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이 결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비토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오케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또 왜 이래?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름 들어서는 잘 모르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승원 부총재, 임지원, 조윤재, 서영경, 주상영, 박기영 위원 등등, 이 금통위 위원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뽑힐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게 내부 승진에 가까운 케이스거든요. 지금 네. 신임 총재는. 근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내부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문조사까지 만들어서 공표를 했어요. 이게 외부 사람을 꼽고 싶었던 거야. 내가 보기엔 정치인을 꼽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적인 자리잖아요. 윤핵관을 꽂으려고? 그렇지. 아, 그럼 그건 진짜 누가 작정하고 야 봉투 열렸네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왜 이 전문가, 특히 IMF나 이 국제 감각에 대한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거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국제적인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도 그렇고 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화폐를 기축 화폐로 선택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엔화가 지니고 있는 기축 통화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화를 대체하면서 동아시아 무역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IMF가 한국 측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돈이 일본을 대신해서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놈들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유의 전문가들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외구를 신고 싶은 겁니다. 하는 총재로. 근데 IMF가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를 보고도 그 결정에 변화가 없나요? 뭐 그거는 우리 경제 규모에 따른 뭐 필연적인 선택인 거고요. 이미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금리를 억지로 무리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일본 안에 있는 외국인 자산들이 빠져나오면서 한화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액면가가. 그리고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근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일본은 양적 완화를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휴지 조각돼요, 엔화는. 그래서 이렇게 중대차한 사안에서 이른바 내부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은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낙하산을 원한다는 거야, 국짐애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있는 거고 어차피 결정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잡음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임기 후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이창용 후보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솔직히 이제 이창용 그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인성이나 인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실무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그렇게 색깔이 파랗진 않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봐서 약간 반숙 토마토 같은 사람이야. 빨강과 파란이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전해철과 함께 제일 싫어하는 정부 관련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창용 씨를 추천했다고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중립성 내지는 전문성을 인정을 받은 사람인 건데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이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외놈 스타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와세다 경제학부 나온 놈을 어디서 끌고 오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장제원 의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분 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 괜찮냐고 괜찮아 웃었대. 그러면 사실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결국에. 안 된다고는 또 말 안 했잖아. 그렇죠.
근데 네. 임명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창용 후보를 그 국짐 인수위에서 다 정했는데 누군가가 야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장제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아니라 쟤들이 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이나 언론에서 띄우는 대표적인 사람이 조윤재 금통위원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금통위원 내부 사람. 그 다음에 조동철이나 하준경 교수 같은 그 제외 그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쪽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추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엄중하고 위험한 시국일수록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을 해본 전문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올해에도 이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 은행들, 이게 은행권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까지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릴 사안입니다만 저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인선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면에서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게 왠지 모르게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왜냐면 이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국민의힘이 아 문재인 정부 잘 임명했어요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불안해져. 이상한 사람 아닌가? 얘들이 막 이 사람, 지금 이 후보자를, 이창용 후보자를 막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면 매우 찜찜하고 기분이 그러니까, 나쁜. 저거 뭐지? 막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들어서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스물스물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게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썩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결코 어느 거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무슨 획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니네들은 이제 뭐 정권을 정권을 말하자면 니네가 이제 교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체는 맞지만 보수나 국짐의 보체는 아니에요. 도대체 정권 교체가 되긴 했지만 니네 대통령부터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갖고 내부적 실세 김한길까지 니네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민주당 사람이야. 그러네. 그동안 사실 민주당은 이거는 무슨 당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안철수도 이제는 있네 거기. 그렇지. 대한민국의 정치권 안에 3분의 2, 5분의 4가 민주당 출신으로 다 뒤덮인 거예요. 박주선, 김한길, 그렇죠. 안철수 또 누구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윤석열도 우리 정부 안에서 관료였고요. 최재형을 비롯해갖고 앞으로 그 안에서 역할할 사람들 중에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그러네. 전통? 니네 그 국짐의 전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장제원밖에 없어. 근데 저는 최근에 또 좀 화가 나는 게 윤석열이 방송에 나올 때 슬쩍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대를 잇는 게 본인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뭐 어떻게 대를 얘기를 이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배운 거지 한길이한테. 왜냐면 김한길은 그 말을 할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멘토가 김한길이다라는 걸 너무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금태섭도 있네. 거기에 김한길이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역할은 김병준이 역시. 김병준도 있다. 역시 우리 쪽 사람 아닙니까? 니네 탑다운으로 때렸을 때 대가리에 국짐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아, 심지어 권성동 의원도 아니잖아. 의원이에요? 아니지 않아? 맞아요. 의원은 맞아? 네. 착각했나? 의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아, 나 당대표에 떨어져 갖고 나 의원이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뭘 해도 윤핵관이야. 어찌 됐거나 니네 윤핵관들은 국짐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봐봐봐. 권영세 실세 총리이자 인수위에 막강한 권한을 하고 있는 사람 권영세 장제원인데 걔네들이 오리지널 국짐 위한 정책하고 인사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결국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옛날에 새천년 민주당하고 비슷한 정권 나와. 그것보다 더 이상한 잡탕밥이 나오겠죠. 네. 끔찍한 혼종. 어이씨, 최근 들어서 김한길이가 무슨 저기 그 옥탑방 거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부인하고 그 최명기라고 나와가지고 또 방송에 나오더라니까. 전면에 나서려고 벌써 이렇게 정지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야. 니네 차기 대선 후보 이준석 아니야. 김한길일 수도 있어. 헐.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뭘 얘기하고 뭘 세상에. 상상하든 다 끔찍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쟤네들은 파랑빨강 줄무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 정권은. 네. 근데 그런- 지금 홍준표 죽이기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시장 선거 나온다 하니까 뭐 홍준표는 마이너스 25점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당규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 근데 일단 진짜 저는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 도대체 어떤 캐비넷 파일이 잡히셨길래 홍준표가 그렇게 정말 쪽도 못 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난 알고 있다니까. 아, 휘경지구 그 재개발 사업 그거 아니까. 돈과 연관된 건가요? 청량리 그쪽 그 휘경지구 아, 송 장관님 그때 전동동 재개발 사업 할 했다던? 때 그때 삼성물산이랑 네. 다 알아 내가 포레스트 검프 아니야.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캐비넷 까면 얘기하도록 하고요.